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시청 주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실 경우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옛날에 레인보우가 활동할 때 제가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있던 건데 사진이 좀 많이 찌그러졌네요. 비율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분사의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제 채널에서 1강 문장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용어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 제가 비동사는 원래 아무 뜻도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비동사는 뭐라고요? 아무 뜻도 없는데 동사의 자리를 채워주는 그냥 문법적인 동사의 기능밖에 없어요. 요게 이해가 가야 제가 다음 설명 드리는 게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 이번 참에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설명 듣기 전에 요거는 선행해서 이해하고 계신 채로 뒤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일단 분사가 뭔가요? 분사가.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서 형용사하고 똑같아요. 형용사하고 역할이 같습니다. 형용사가 뭔데요? 명사 수식이죠. 아이고, 명사 수식이죠.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네요. 잠시 태블릿을 좀 다시 놓고. 자, 그래서 분사는요. 동작을 형용사처럼 바꾼 거예요. 그냥 말로 할게요.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달리고 있는 중인, 달렸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동사에서 파생을 했으나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쓰는 걸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머리 아프게 배웠던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다 준동사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분사도 준동사의 한 종류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뜻은 동사에서 파생했으나 그 끝을 동사 그 스펠링의 끝을 약간 바꿔서 마치 한국말이 죄송합니다. 마치 한국말이 그 말 끝을 잠깐 바꿔가지고 다른 품사로 쓰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의미상 동작이 들어간 형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또 풀어서 얘기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동작이 돼요. 분사는 뭐라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동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뻔한 설명이죠. 여기까지는 다른데 찾아보셔도 다 나올 거예요. 단 제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이거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후치 수식이 가능하다. 후치 수식을 기본으로 두어야 한다. 명심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사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기는 베이비죠. 맞습니까? 울다라는 뜻은 cry죠. 근데 울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울고 있는, 우는 중인, 우는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가지고 좀 끌어다 쓰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울다라는 동사하고 다른 우는이라는 뜻을 갖는 다른 단어를 만드는 게 빠르겠습니까? 요걸 그냥 끌어다 쓰는 게 낫죠. 그래서 crying baby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춤추는 소녀도 girl 떴는데 댄스라는 단어가 이미 있는데 춤추다라는 동사 말고 뭐 또 다른 춤추는이라는 뜻을 갖는 다른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게 빠르죠. 약간만 변형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화면을 조금만 더 낮추고 순간, 모멘트, 그리고 민망하는 사람들이 스펠링을 잘 모르시는데 embarrassing 이라고 써요. embarrass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좀 난처하게 만들다, 곤란하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기도 약간 변형을 해서 요 끝만 약간 변형을 해서 민망하게 만들다라는 동사를 민망한이라는 의미로 형용사처럼 뒤집어서 변형을 해서 쓰는 게 이게 분사입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니까 요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1강 있죠. 1강 때 가장 기본적인 영어의 원리는요. 수식하는 말을 뒤에 붙이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은 다 어때요? 앞에 붙죠. 전치 수식이죠. 그러면 로이엔탈 D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헛소리였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대적으로 단순한 말이 앞에 붙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기본적인 어순하고 비교를 하면 얘네들이 예외적인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법책에서 이런 것들밖에 못 보느냐? 요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말하고 어순이 같아 버리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요걸로 분사 공부를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조금만 길어지면 다 뒤로 빠져요. 자, 제가 예문으로 들어드린 이 친구들 기억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 한마디만 더 붙이면 뒤로 빠져요. 볼까요? 우는 아기는 우는 아기인데 큰 소리로 우는 아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 비디오 화면을 좀 가릴게요. 자, 큰 소리로 우는 아기 어떻게 했어요? 베이비가 먼저 나와요. 이때는 베이비를 먼저 던지고 crying loud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애는 애인데 지금 어떤 상태다? 큰 소리로 울고 있다. 더 큰 의미에서는 이렇게 의미 단위로 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가 먼저 나와요. 걸이 먼저 나오고 어떻게 되냐면 dancing on the stage가 돼요. 뒤로 빠져요. 이게 영어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요 단어 분사에 해당한 댄싱을 앞에다가 붙이는 건 어떤 경우다? 상대적으로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단순한 경우가 앞이고요. 길면 뒤로 다 뺍니다. 영어는 원래 뒤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민망한 순간 이렇게 하려면요. 더 most 조금 간단하게 쓸게요. 좁아서 embarrassing moment in my lif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embarrassing moment, 그러니까 most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수식하는 말을 하나 이렇게 더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선은 요거죠. moment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식이 앞에 수식하는 말, 뒤에 수식하는 말 이렇게 가져가죠. 그래서 영어는 기준선을 똑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말로 끌어다가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끊어 읽기처럼 잘라서 볼 것이냐. 그거는 문장 구조를 계속 연습할 때 독해 때 해야 되는 일이고요. 지금은 분사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 후치 수식이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언급은 확실히 드릴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민망하지만 제 얼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분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말로 하자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던지 아니면 ed를 붙이면 끝나죠. 그래서 ing를 붙이건 혹은 이걸 pp 형태라고 부르긴 하죠. 근데 뭐 저는 들은 얘기예요. 저는 들은 얘기인데 pp라는 단어는 뭐 한국어하고 뭐 몇 군데에서 문법 가르칠 때밖에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보통 pp라고 하니까 그래서 ing를 붙이느냐 pp를 붙이느냐 pp 형태로 만드느냐 죄송합니다. pp 형태로 만드느냐인데 뭘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두 개로 갈라서 쓸 것이냐가 중요하죠. 동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걸로 보느냐 이걸로 보느냐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당하느냐예요. 요건 물론 타동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사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를 ed를 붙이면 그런 동작을 당했다는 의미가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언베러스죠, 언베러스를 가지고 분사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ed, pp 형태로 만들었고 하나는 ing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해 가시나요? 앞에 거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언베러스는요, 뜻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 모든 단어는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민망하다가 아니고 어떤 대상을 민망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를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해. 뭐뭐를 쪽팔리게 만든 거예요. 뜻이. 타동사입니다. 그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1, 2, 4강을 좀 미리 시청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문장이 맞아요? 2번 문장이 맞아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1번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람은 ed고 사람한테는 ing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 사람이 잘못이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다 바꾸세요. 사람한테 ing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많은 독해를 예문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게 맞아요? 그럼 이게 맞다고?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아무 하자 없는 문장입니다. 분사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you are embarrassed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embarrass라는 단어의 원천적인 뜻을 한번 다시 새겨주세요. 창피하다가 아니라 창피함을 주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창피함을 당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얘는 너 참 민망하겠구나. 너 참 창피함을 당했겠구나.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한국말의 해석이 너 참 민망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유는 지금 당한 거예요. 당한 거. 당한 의미로 해서요. 민망함이라는 어떤 감정을 그런 어떤 행동을 당한 거예요. ing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얘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You are embarrassing.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가 되겠어요? 정말 간단하게 해석하면 야, 너 창피해. 너 창피해. 이 말이 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문제 푸는 요령이랍시고 저기 뭐지 사람한테 ing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으면 조용히 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시켰다 그러지 마시고요. ed 그래서 ed하고 ing.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분사를 가지고 제가 수동태하고 ing, 진행형 한꺼번에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비동사에 pp 붙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뭘로 배웠어요? 이거 수동태라고 배웠잖아요. 비동사에다가 ing 붙였어요. b 플러스 ing 여러분 뭐라고 설명 들으셨어요? 이거 진행형이라고 배웠잖아요. 뭐야 이거? 그러면 분사하고 따로 노는 거야? 아니에요. 분사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동사를 분사의 형태로 ed나 ing 형태로 만들면 제가 뜻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이 동사를 분사로 만들었을 때 뜻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쵸? 뜻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단지 비동사를 넣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국에서 B 플러스 ing, B 플러스 ing 죽도록 외우고 다니고 B 플러스 pp 수동태는 B 플러스 pp다. 수동태는 B 플러스 pp다. 이거를 저기 뭐지? 외우고 다니는 걸 원어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 웃기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얘가 진짜 핵심적인 의미 이거 있는데 이 의미만 보면 보이는데 이걸 문장의 형태라고 뭐 어떻게 마치 하나의 카테고리처럼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꾸로 외국에서 이제 좀 살다 온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중등, 보통 중학생들인데 이제 문법 막 시험 치고 이러면 이런 용어 때문에 힘들어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걔네들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이해하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요거부터 봐버릴게요. ing 쓰는 경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을 갖는다라고 말했어요. 실제적인 회화예요. 지금 제가 예문 들어드린 거 전부 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사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뭐 흔하게 나오는 말이지만 이거는 뭐야? You working? 이거 우리나라 말로 여기 물음표 붙어 있고 억양을 올리면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You working? 여기서 생략된 건 뭐예요? Are you working이죠. Are you working? 맞아요? 혹은 You are working 이러면 평서문처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이거 생략하나요? 원래 비동사는 아무 뜻도 없기 때문에 생략이 원래 많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4강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you're working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you dressed 드레스는 원래 옷 입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옷 입는 거 다 한 거야? 너 옷 입고 있는 상태야? 옷은 좀 입었냐?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you wearing that for me? 이렇게 돼요. 너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 옷 입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Are you? 해줘야 되는데 이거 생략하죠. 왜요? 아무 뜻도 없다니까요. 아무 뜻도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ing, 동사를 ing를 붙이는 거 혹은 여기는 ed는 완료의 뜻도 있습니다. 요 완료 부분은 조금만 설명을 뒤로 뺄게요.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ing만 볼게요. ing 붙이면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을 원래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문장은 아니죠. 뜻은 통하지만 그죠? 한국말로 해볼게요. 너 일하는 중이냐? 라고 딱 잘라서 묻는 경우가 아니어서 너 일하는 중? 밥 먹는 중? 억양을 끝으로 올리면 그거 의문문인 거 우리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되는데 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걸립니까? 얘는 완결한 문장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앞에 설명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지금 동사예요, 아니에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이거 준동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 형용사처럼 쓰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네가 일하고 있는 중인 상태 이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는 원래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로 문장을 만든다는 원칙이 있죠. 얘는 동사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동사를 하나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의미는 통해요. 해답 나왔죠. 아무 뜻도 없는 그냥 여기다가 비동사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일하는 중, 요 퀘스천 마크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가 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글로 완결한 문장의 형태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의 의미가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좀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비동사를 그냥 넣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be 플러스 ing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행형 시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적인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얘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뭐라고요? 이 비동사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제적인 뜻은 없는데 문장에서, 문장 속에서 동사의 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비동사는 실제적인 뜻은 없어요. 억양과 말하는 상황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글처럼 완결한 문장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생략이 돼요. 거꾸로 이런 문장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비동사 그냥 하나 껴주면 문장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사를 통해서 제가 진행형을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번엔 PP 형태 봐볼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드릴게요. 1번
2번, 3번 중에 완결된 문장. 이건 깔끔하게 확실히 문장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하나만 짚어보세요. 정답 말씀드릴까요? 3개 다 문장이 아닙니다. 3개 다 문장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가 동사의 과거형이라고요? 이거가 동사의 과거형이라고요? 이거가 동사의 과거형?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여기쯤에서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는 혹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1강하고 2강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데 요게 타동사인 경우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단독으로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얘 무조건 여기 목적어 요거까지 합쳐서 요렇게 해서 하나의 의미로 봐야 된다. 제가 분명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맞아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여기 좀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터디의 대상이 이 뒤에 있습니까? found의 대상이 이 뒤에 있습니까? purchase의 대상이 이 뒤에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얜 동사가 아닌 거예요. 동사가 아니면 뭘로 보는 게 맞아요? ed 붙었으니까 분사의 형태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심플한 설명이죠. 딴 데 가서도 다 이런 설명 하죠. 하지만 그런 뻔한 설명 들으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직독직해로 다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뒤 봐야 되잖아요. 결국엔. 그쵸? 여기서 요거 읽고 여기 뒤에 요 뒷부분을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게 동사인지 분사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어차피 뒤 봐야 돼요. 그러면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는 건 그건 뻥이죠. 그건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절 단위로 끊어야 돼요. 절 단위로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못해도 구나 절이라고 절로 끊어야 되는데 스터디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묶어서 제가 하나의 의미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타동사 얘는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의미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는 게 맞아요. 뉴욕에서 연구된 어떤 한 가지 사례는 문장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발견된 물병 한 개, 문장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인터넷에서 구매된 어떤 물품, 요런 뜻이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이다,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다, 이런 말만 넣어주면 되잖아. 뉴욕에서 연구된 케이스이다, 혹은 이런 케이스가 연구되었다, 둘 다 되죠. 그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is 뭐 혹은 was 여타의 비동사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One case was로 갈게요. was studied in New York. 어떤 스터디가 뉴욕에서 연구가 되었다라는 완결된 문장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A bottle was found overseas. 어떤 물병이 이번에는 완전히 발견되었다. 이렇게 딱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되죠. 요거는 또 뭐예요? 부사로서 해외에서. 여기도 한 번 더 해볼게요. An item was purchased. 어떤 상품이 우리나라 말로 매끄럽게 하자면 구매되었다. 어디서? 인터넷에서. 요렇게 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PP 형태, 흔히 얘기하는 ed 붙인 분사의 형태만으로도 뭐라고요? 수동의 의미를 다 가져버려요. 단지 뭐예요? 완결된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별뜻 없는 동사의 자리만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 비동사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넣으니까 완전히 문장이 되죠. 소위 말하는 수동태 문장이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PP 형태가 그냥 수동인 거예요. 수동인 거예요. 수동태예요. 단지 뭐예요? 수동태 문장으로 완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진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는 원래 꾸며주는 말이 뒤에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게 흔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지금 설명이 돼요. 분사로 만드는 거, 분사로 만들었는데 수식은 후치로 된다는 거, ed 붙이면 그 의미라는 거, 단지 문장은 안 되니까 비동사. 그래서 비동사 중요한 거예요. 비동사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 뜻도 없어요. 문장만 만들어요. 이 동사 자리를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라는 영어가 가진 어떤 원리? 영어가 문장을 갖는 그 기본적인 원리, 그것까지 깰 수는 없으니까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정리됐죠, 그죠? 분사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수동인지 능동인지는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단지 그걸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be를 넣었을 뿐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는 타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타동사를 기준으로, 거의 타동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타동사가 ing가 붙으면 시키는이 되고요. pp가 되면 당한이라는 의미가 돼요. 하지만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ing 쓰면 하는 중이라는 뜻이 돼요. 시키는 하고 조금 말이 좀 틀리죠. 하는 중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은 crying. crying 같은 경우에는 울음을 시키는이 아니겠죠. 울고 있는 중이겠죠. dance는요. dancing이라고 써버리면 춤추게 시키는이 아니고 춤추는이죠. 그죠?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pp를 쓰면 당한인데 자동사는 pp 형태를 쓰면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흔들렸죠, 지금. 화면만 잠시 다시 보고, 그래서 자동사는 pp 형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한적이에요. 네? 자, 보세요. 어떤 문법책이나 그 인터넷 같은 글 보면 자동사는 pp 불가능하다. 단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동사도 pp 형태 가능하지만 의미에 따라서 의미가 통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좀 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얘기예요. 자동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의미가 통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끝이에요. 보자면 이런 거예요. 화면이 좀 공간이 좀 없긴 한데 해볼게요. vari란 뜻이 뭐예요? 이거 다양하다라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그럼 뭐예요? varied는 우리나라 말로 다양해진, 다양한 이런 뜻 됩니다. 실제로.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go는 무슨 뜻이에요? 가다죠. go는요. 간 동작을 완료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떠난. 없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죠. 자동사가 왜 pp가 안 돼요? 되는데. 단 지금처럼 자동사는요. 이 완료한이라는 의미로 쓰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말이 통해야 돼요. 자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hange가 바뀌었다, 변화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changed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변신 완료한 뭐 이렇게 어거지로 하긴 힘들고 이건 뭐예요? 이 형태로 보는 게 맞죠. 변화된,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변화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죠? 이게 자탄지 구분할 필요도 없죠. 의미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린 요 표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할 수 있는 틀이고요. 이거 벗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건 문법에서 정리를 할 건 아니고 많은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문법이 모든 그 언어를 다 정리를 해주진 않아요. 문법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많이 쓰이고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주는 거지.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하는 건 맞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안 쓰는 경우 많던데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겠지. 언어는 바뀌니까. 여러분 바뀌잖아요. 카톡 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카톡질 한다. 뭐 나쁜 뜻이 아니고요. 그거 옛날에 있던 말입니까? 그죠? 없죠. 새로운 말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무쌍 찍는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말은 계속 바뀌고 새로 태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없어지는 말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바투 잡아당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투가 뭐예요? 바투? 바투 다가선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지금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은 그 말 좀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잠깐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이걸로 보는 게 맞는데 어디까지나 여러분 언어는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문장이 말하는 것, 전체적인 글의 흐름, 내가 그거를 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타 정도는 가지고 가고, 근데 방향타대로 가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틀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분사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것 때문에 수동태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행형하고 분사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각각의 상황은 이 밑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런 거는 제가 추가적인 걸 녹화를 하면서 약간 중첩되더라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사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기는 베이비죠. 맞습니까? 울다라는 뜻은 cry죠. 근데 울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울고 있는, 우는 중인, 우는 요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가지고 좀 끌어다 쓰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울다라는 동사하고 다른 우는이라는 뜻을 갖는 다른 단어를 만드는 게 빠르겠습니까? 요걸 그냥 끌어다 쓰는 게 낫죠. 그래서 crying baby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춤추는 소녀도 girl 떴는데 댄스라는 단어가 이미 있는데 춤추다라는 동사 말고 뭐 또 다른 춤추는이라는 뜻을 갖는 다른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게 빠르죠. 약간만 변형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화면을 조금만 더 낮추고 순간, 모멘트, 그리고 민망하는 사람들이 스펠링을 잘 모르시는데 embarrassing 이라고 써요. embarrass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좀 난처하게 만들다, 곤란하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기도 약간 변형을 해서 요 끝만 약간 변형을 해서 민망하게 만들다라는 동사를 민망한이라는 의미로 형용사처럼 뒤집어서 변형을 해서 쓰는 게 이게 분사입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니까 요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1강 있죠. 1강 때 가장 기본적인 영어의 원리는요. 수식하는 말을 뒤에 붙이는 게 기본이라고. 형용사고 역할이 같습니다. 형용사가 뭔데요? 명사 수식이죠. 아이고, 명사 수식이죠.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네요. 잠시 태블릿을 좀 다시 놓고. 자, 그래서 분사는요. 동작을 형용사처럼 바꾼 거예요. 그냥 말로 할게요.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달리는, 달리고 있는 중인, 달렸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동사에서 파생을 했으나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쓰는 걸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머리 아프게 배웠던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다 준동사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분사도 준동사의 한 종류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뜻은 동사에서 파생했으나 그 끝을, 동사 그 스펠링의 끝을 약간 바꿔서 마치 한국말이 죄송합니다. 마치 한국말이 그 말 끝을 잠깐 바꿔가지고 다른 품사로 쓰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의미상 동작이 들어간 형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또 풀어서 얘기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동작이 돼요. 분사는 뭐라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동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뻔한 설명이죠. 여기까지는 다른데 찾아보셔도 다 나올 거예요. 단 제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이거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후치 수식이 가능하다. 후치 수식을 기본으로 두어야 한다. 명심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시청 주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실 경우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옛날에 레인보우가 활동할 때 제가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있던 건데 사진이 좀 많이 찌그러졌네요. 비율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분사의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제 채널에서 1강 문장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용어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 제가 비동사는 원래 아무 뜻도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비동사는 뭐라고요? 아무 뜻도 없는데 동사의 자리를 채워주는 그냥 문법적인 동사의 기능밖에 없어요. 요게 이해가 가야 제가 다음 설명 드리는 게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 이번 참에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설명 듣기 전에 요거는 선행해서 이해하고 계신 채로 뒤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일단 분사가 뭔가요? 분사가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서 형용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민망한 순간 이렇게 하려면요 더 most 조금 간단하게 쓸게요. 좁아서 embarrassing moment in my lif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embarrassing moment 그러니까 most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수식하는 말을 하나 이렇게 더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서는 요거죠. moment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식이 앞에 수식하는 말 뒤에 수식하는 말 이렇게 가져가죠. 그래서 영어는 기준선을 똑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말로 끌어다가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끊어 읽기처럼 잘라서 볼 것이냐 그거는 문장 구조를 계속 연습할 때 독해 때 해야 되는 일이고요. 지금은 분사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 후치 수식이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언급은 확실히 드릴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민망하지만 제 얼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분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말로 하자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던지 아니면 ed를 붙이면 끝나죠. 그래서 ing를 붙이건 혹은 이걸 pp 형태라고 부르긴 하죠. 근데 뭐 저는 들은 얘기예요. 저는 들은 얘기인데 pp라는 단어는 뭐 한국어하고 뭐 몇 군데에서 문법 가르칠 때밖에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보통 pp라고 하니까 그래서 ing를 붙이느냐 pp를 붙이느냐 pp 형태로 만드느냐 죄송합니다. pp 형태로 만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은 다 어때요? 앞에 붙죠. 전치 수식이죠. 그러면 로이엔탈 D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헛소리였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대적으로 단순한 말이 앞에 붙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기본적인 어순하고 비교를 하면 얘네들이 예외적인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법책에서 이런 것들밖에 못 보느냐? 요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말하고 어순이 같아 버리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요걸로 분사 공부를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조금만 길어지면 다 뒤로 빠져요. 자, 제가 예문으로 들어드린 이 친구들 기억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 한마디만 더 붙이면 뒤로 빠져요. 볼까요? 우는 아기는 우는 아기인데 큰 소리로 우는 아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 비디오 화면을 좀 가릴게요. 자, 큰 소리로 우는 아기 어떻게 했어요? 베이비가 먼저 나와요, 이때는. 베이비를 먼저 던지고 crying loud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애는 애인데 지금 어떤 상태다? 큰 소리로 울고 있다. 더 큰 의미에서는 이렇게 의미 단위로 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가 먼저 나와요. 걸이 먼저 나오고 어떻게 되냐면 dancing on the stage가 돼요. 뒤로 빠져요.
이게 영어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요 단어 분사에 해당한 댄싱을 앞에다가 붙이는 건 어떤 경우다? 상대적으로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단순한 경우가 앞이고요. 길면 뒤로 다 뺍니다. 영어는 원래 뒤로 빼는 거예요.